안녕하세요. 수학여입니다. 2023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선택과목 해설 강의 진행해 볼게요. 자, 확통 23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순열이랑 중복순열 물어보는 문제죠. 계산이라서요. 3p는 3 곱하기 2라서 6이고요. 3파 2는 중복순열이죠. 3의 제곱이라서 9입니다. 더하면 15가 되겠네요. 24번입니다.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이제 원순열이고요. 5명을 이제 원순열로 돌리는 방법은 4픽이죠. 24가 되겠습니다. 25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를 나열하는 문제라서 일단 가순열이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이제 문제 조건이 양 끝에는 B가 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총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양 끝에 B, B를 놓으면 A는 3장, 그 다음에 B는 1장, C가 이제 2장이 남겠죠. 따라서 6개의 자리에서 이제 3개, 1개,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6팩을 그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다시 나눠주죠. 따라서 720을 이제 12로 나누는 거라서 답은 20입니다. 답은 60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26번.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나열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순열이에요. 근데 이제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을 1번부터 6번 공까지 있다고 하면은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이제 A 주머니에 넣어줘야겠죠. 그 주머니 내에서는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누가 A에 들어갈지만 뽑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6시 3이고요. 실제로 이제 1, 2, 3이 들어갔다고 하면 4, 5, 6을 나머지 두 주머니에 넣는 건데 이제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쉬운 거죠. 한 주머니로 다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자, 3개를 두 주머니에 넣는 방법은 2의 세제곱이겠죠. 따라서 이제 20 곱하기 8이라서 160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7번.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는 일단 중복조합이죠. 특히 이제 중복조합은 유형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서 방정식 유형이에요. 중복조합은 어떤 유형이 나눠서 푸는 게 좀 중요하죠. 개념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약간 공식화 시켜서 풀잖아요. 개수가 다른 게 하나 있죠. 좀 특이점인데 이 특이한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D가 1일 수 있겠죠. D가 1이면 A, B, C의 합은 7이라서요. 3H7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 B, C가 다 자연수라서 한 개씩을 미리 넣어주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이제 3개에서 4개를 고르는 경우랑 같죠. 그래서 이거는 6시 4라서 15입니다. 자, 두 번째는 D가 2인 경우인데요. D가 이제 2가 돼버리면 3D가 6이라서 이게 4가 되겠죠. 따라서 3개를 더해서 4가 되는 걸 찾는 방법은 3H4가 아니라 이제 1씩을 다 빼줘야 되니까 총 3개를 빼야겠죠. 3H1은 3C1이라서 3개겠죠. D가 3이면 A뿔, B뿔, C가 1이 돼버리는데 자연수 3개를 더해서 1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되고요. 2개 더해주면 18이 되겠습니다. 28번. 일단 기본적으로 원순열이에요. 근데 이제 구조 자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빵도 놓지만 서로 같은 종류의 빵도 놓기 때문에 서로 같은 종류의 빵을 서로 다른 접시에
놓는 방법은 이제 중복조합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빵을 놓는 건 중복순열일 거고요. 그래서 원순열의 큰 틀을 띠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빵은 중복순열로 구해야 되고 그 사탕은 중복조합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 이제 이런 설계도 좀 미리미리 문제를 볼 때 되어 있어야 어떤 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지 정할 수가 있겠죠. 특히 확통은 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도구를 쓸지를 좀 미리 설정을 해놓는 게 중요하죠. 자, 해봅시다. 자,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를 배치하는데요. 각 접시에는 1개 이상의 빵을 담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풀죠. 일단 4개의 빵을 다 정하고 4개의 빵을 정하는 방법은 원순열이니까 3팩이죠. 그 다음에 남는 빵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럼 이제 사실 그 나중에 어떤 빵을 고를지도 미리 정해놔야겠죠. 이거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인데 OC 1 나중에 고를 빵을 미리 정해두고 이제 4개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접시에 담으면 곱하기 4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경우는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이미 뭐 5 곱하기 4, 뭐 120이죠? 좀 크게 나오고, 왜 크게 나오냐면, 뭐 중복이 생겨서 그런 거겠죠? 어떤 경우가 중복이 생기냐. 자, 봅시다. 빵을 A, B, C, D, E라는 빵이 있다고 하면, 자, 일단 OC를 곱할 때 A를 나중에 뽑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안 치겠죠? 뭐 B, C, D, E 이렇게 안 치겠죠? 만약에 B가 있는 접시에 이제 A를 이렇게 안 친다. A를 담는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똑같이 A, B, C, D, E가 있는데 이제는 B가 나중에 고르는 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개 중 하나를 뽑아서 이제 5개를 곱하는 거니까 A를 나중에 넣는 상황과 B가 나중에 들어간 상황은 서로 다른 걸로 카운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제 A, C, D를 먼저 안 치고 B를 담는 이 경우나 아까 A, B가 한 접시에 있는 경우나 사실은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중복이 생겨가지고 이제 실제 경우랑 다른 더 많은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빵을 담는 거는 실제로 A, B가 어떤 빵이 접시에 담겨 있냐가 중요하지 A를 먼저 담았냐 B를 나중에 담았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면 안 돼요. 빵을 담는 순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어떤 빵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곤란하고 처음부터 미리 몇 개씩인지를 다 정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2개, 1개, 1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을 담을 건지를 다 정해준 다음에 사실 이거 정하는 거는 원순열이니까 그냥 한 가지죠. 어차피 어디를 2개라고 한들 원탁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 가지고 일단 정했으면 5개의 빵 중에서 2개에 들어갈 뭐 2개를 담는 접시인 거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A, B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C, D, E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C, D, E만 정하면 되겠죠? C, D, E를 돌리는 경우의 수는 3팩. 자, 이제 원순열이 아니에요. 이미 A, B가 접시에 담겨지는 순간 원순열은 깨지죠. 그래서 빵을 담는 경우는 이제 60까지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빵. 두 번째 사탕을 담겠죠. 사탕은 아무렇게나 담을 수는 없고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랑 사탕의 개수의 합이 3개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2개가 담겨진 접시에는 사탕을 2개 이상은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A, B가 있는 접시랑 C, D, E가 있는 접시가 있는데 몇 개씩 담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뭐 A, B, C, D, E를 다 더해서 사탕이 지금 5개인가요? 5개를 찾는 거니까 뭐 4H5 이렇게 가는 중복조합인데 조건이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A, B에 담는 거는
이제 1개 이하여야 되고, C, D에 담겨지는 사탕은 이제 1개가 이미 있으니까요. 많아봐야 2개까지밖에 못 담거든요. 이렇게 2개 이하. 이렇게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최대값이 제한되는 경우는 전체에서 다 빼주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사건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일일이 구하는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일일이 구하는 쪽으로. 자, 일단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뭐 1개이거나 뭐 0개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합해서 4개인데 4개를 담는 방법은 뭐 0개, 2개, 2개 또 있고요. 아니면 이제 1개, 1개, 2개도 있겠죠. 두 번째로 A에 2개를 A에 0개를 담아버리면 CDE에 담는 거는 총 5개가 돼야 되고 5개를 담는 방법은 1개, 2개, 2개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2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1개, 1개, 3개 이런 건 안 돼요. 따라서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 뭐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0, 2, 2도 있고 2, 0, 2도 있고 2, 2, 0도 있으니까요. 3가지. 이것도 3가지. 이것도 3가지라 다 합하면 9가지입니다. 자, 아까 빵을 나열하는 건 60가지, 사탕을 나열하는 거는 9가지. 연이어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니까 곱하기로 가야겠죠? 답은 540입니다. 자, 29번. 29번이 이제 선택하는 건데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 나열까지 해야 돼가지고요. 실제로는 그 같은 것이 있는 거를 나열하는 거라서 이제 갓순열이에요. 뭐 해봐야 아는 거기도 한데. 자, 일단 가를 보면 일단 1, 2, 3을 1개씩은 택해야 되고요. 나머지 3개를 더 고르면 되는데 6개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래요. 근데 이미 3개의 합이 6이라서 6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야 4의 배수가 될까 이거를 찾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네모를 먼저 찾아봅시다. 합이 4의 배수니까 뭐 2도 가능하고요. 뭐 6 이제 이렇게 가능할 텐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게 그 다 될 수는 없는 게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거라서 아무리 작아봤자 1, 1, 1이라서 합이 2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합이 10도 나올 수 없는 게 제일 커봤자 합이 3, 3, 3인데 합이 9밖에 안 되니까 역시 10도 나올 수 없고요. 아, 합이 6인 거밖에 안 돼 있구나. 합이 6인 거를 뽑는 방법은 뭐 똑같이 1, 2, 3을 뽑는 방법도 있지만 2, 2, 2를 뽑는 방법도 있어서요. 자, 첫 번째 랑 두 번째 경우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 1이 2개 그렇겠죠. 1, 2, 3, 1, 2, 3이니까요. 2가 2개 3이 2개인 거를 나열하는 방법이라서 6팩을 이제 2팩,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고 720을 8로 나누니까 이제 90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이 1개 2가 4개 그 다음에 3이 1개죠. 따라서 이거는 6팩을 4팩으로 나누는 거라서 30개. 그래서 90이랑 30을 더하니까 답은 120이 되겠죠. 자, 30번. 30번은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이제 꼴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함수값이 서로 중복이 가능한 중복조합의 개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조합인데 중복조합 중에서도 뭐 방정식이 있고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이 있어요. 크게 2가지인데 이거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나 조건을 먼저 볼 건데 나 조건이 이거이면서 이거를 구하는 거라서 지금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FE가 1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1 빼고 다 된다는 거니까 FE가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하는 걸 다 봐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은 거는 엄청 많죠. 웬만한 거 빼고는 다 되지 않나요? 2개 곱해서 이게 많아야 5까지밖에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는 곱해서 20을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다 너무 구하는 게 많으니까 사건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항상 확률과 통계 문제를
경우의 수나 확률의 문제를 풀 때는 여사건이 언제 갑자기 쓰일지 모르니까 여사건으로 풀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 여사건을 구하면, 자, 이제 그리고라는 거는 이제 또는으로 바뀌고요. 지금 합집합으로 바뀌죠? 포함배제 원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20 이상이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F4, F5가 20 이상인 거는 4, 5랑 5, 4는 안 돼요. 그 뒤에 게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5, 5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따라서 가를 만족하는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그 5의 5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가를 만족하는 거에서 가를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 안 하는 걸 빼는 거라서요. 가를 만족하는 거를 전체로 가야 됩니다. 중복조합이니까 OH5로 가야겠죠. 9C5라서요. 계산을 해주면 14 곱하기 9라서 126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 안 하는 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필드 안에서 이제 아까 했던 거 포함비제 원료 가야겠죠. 첫 번째 F2가 1인 거. F2가 1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F1도 1이라는 거고, 나머지가 3개가 남잖아요. F3, F4, F5가 남는데 당연히 1 이상인 건 다 돼 있는 거니까 1, 2, 3, 4, 5에서 F3, F4, F5가 될 함수값 3개를 뽑아주는 거라 중복조합 OH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7C3이라서요 35입니다. 자, 두 번째는 F4랑 F5의 곱이 20 이상인 거는 아까 했듯이 4랑 5인 게 있고 5, 5인 게 있는데, 자 봐봅시다. F4가 4면 이제 남은 게 지금 F1, F2, F3인데 이 친구들이 다 4 이하일 거예요. 왜냐면 F4가 4니까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1, 2, 3, 4 4개 중에서 F1, F2, F3 이 될 함수값 3개를 뽑아주는 거니까 4H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이것도 1, 2, 3, 4, 5 중에서 F1, F2, F3이 될 함수값 3개를 뽑는 거니까 5H3이겠죠. 이거는 정리하면 6C3이라서요 15죠? 15가 아니라 20이고요 5H3은 아까 구했죠. 이거 35였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는 55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F2도 1이면서 이제 F4 곱하기 F5가 20 이상인 걸 보는 건데, 이제 이 친구는 빼는 거예요. 교집합은 빼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4, 5나 5, 5일 텐데, 약간 다른 게 F2가 1이어가지고 무조건 F1도 1이어야 되고요. 사실상 F3만 고르면 돼요. F3만. F1, F2는 다 1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F3만 4 이하인 거니까 이건 그냥 4개겠죠. 1, 2, 3, 4 중에 F3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4가지. 이것도 F3이 5 이하니까 1, 2, 3, 4, 5 중에 F3이 들어갈 하나 고르는 거니까 5개. 이렇게 더해주면 9개가 돼서요. 자, 전체 아까 뭐 126이었죠. 126에서 6건을 빼주는 거예요. 그 6건은 35에다가 55를 더한 다음에 9를 빼는 거라서 126에다가 90에 82를 빼는 거죠. 따라서 45가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적분을 넘어가 볼게요. 자, 미적분 23번이에요. 사실 미적분은 조금 뭐랄까 그 실제 수능이나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그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범위가 사실 뭐 극한에서 안 나오죠. 그리고 3과함수 극한 도형도 없고 그 등비흡수 도형 문제도 없어가지고 좀 다른 뭐 확통이랑 이런 거랑 다르게 좀 되게 좀 편향되어 있어요. 문제 풀이 항상 다 수열의 극한밖에 안 나오니까 수열의 극한 뭐 중심으로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을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봤다고 해서 또 자만할 필요도 없겠죠. 실제 수능이랑 많이 다르니까 미적분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비교를 하는 거죠. 자, 1분의 2 곱하기 3이라서 1분의 6입니다. 자, 24번. 24번도 뭐 다 수열의 극한이에요. 지금 단원 자체가 극한인데 이제 이 친구는 그 극한의 대소관계, 뭐 샌드위치라고 합시다. 샌드위치 정리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쓰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지금 양변을 3n 플러스 1 플러스 2n제곱으로 양수니까 뭐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이렇게 바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양변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씌우면 이제 등호가 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이 값이 똑같을 거라는 거는 짐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인지만 해주면 역시나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이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네요. 등비수열의 극한은 밑이 큰 친구가 이제 그 대빵인 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우리가 뭐 최고차항의 계수 비교를 했었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최고차항이라는 게 밑이 큰 친구가 최고차항. 그래서 밑이 큰 친구만 보면 되고 3이 2보다 더 크니까 사실 2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약간 우리 아까 뭐 상수항 이런 거는 무시했듯이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분의 1. 자, 여기 맨 우변도 3분의 1이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도 3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역시나 이것도 등차 수열의 극한인데 사실 뭐 등차 수열 자체가 그냥 1차항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화 공식이 a1 플러스 n-1d인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dn 플러스 어쪽으로 표현돼요. 뭐 a1 마이너스 d긴 한데 사실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중요한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죠. 자, an이 최고차항 계수가 d니까 a2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2d겠죠? 그래서 2d-6 여기 6이에요 지금 분의 d가 4다. 따라서 이 친구를 풀어주면 d를 구할 수 있겠죠. d는 이제 마이너스 3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딱 A2에서 A1을 빼는 거라서 이게 D를 물어보는 거라 D가 마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뭐 계속 수열의 극한이죠. 사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워낙 좀 논리적으로 푸는 것보다 좀 직관적으로 푸는 게 편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푸는 풀이를 먼저 소개하고 나중에 좀 논리적으로 푸는 거 해봅시다. 일단 n 플러스 1 an이 3일 때 항상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순간도 n이 무한대로 갈 때라서 일 때 n 제곱 플러스 1 an이 그냥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an을 그냥 아무 하나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n제곱 플러스 1분의 3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답이 항상 같을 테니까요. 똑같은 논리로 an 자리에 지금 n제곱 플러스 1분의 3이 들어갔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면 4n제곱 플러스 1에다가 an 플러스 bn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an 플러스 bn은 이제 4n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빠르게.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결국에는 최고차항 계수를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an은 그 n제곱분의 3이니까 bn은 4n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에서 뭐 n제곱 플러스 1분의 3을 뺀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기수만 비교해보면 4분의 1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 곱하기 뭐 뒤에는 뭐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꼴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극한이 2n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이제 an 플러스 bn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최고차 계수만 2랑, 자 a는 3이죠. 그래서 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답은 죄송해요. 2bn이군요. 네, 2bn. 2bn이라서 2배를 해야죠. 마이너스 12.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라서요.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네, 이건 사실 뭐 급수죠, 급수. 아니, 급수라기보단 이것도 그 시그마인데, 네,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sn에서 sn-1을 빼는 거죠. 그럼 바로 bn분의 an을 얻고요. 이것도 n 플러스 1분의 6에서 이제 n분의 6이 나올 텐데,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될 게 n이 2 이상부터라는 거. 그럼 n이 1일 때 어떻게 하냐? n이 1일 때는 직접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죠. 직접 여기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1도 3이라서 B1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B에는 등차 수열이라서 항이 2개만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도 대입해 볼 필요가 있겠죠. 1 다음에 2니까.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면 아까 1 대입하면 3이 나왔었고요. B1분의 B2분의 A2가 2 대입하면 2다. 따라서 B2분의 A2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요. 문제에서 A2도 그 마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2는 4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BN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공차가 3이고 첫째 항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로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AN을 구할 수 있겠죠? AN은 3n 마이너스 2에다가 통분을 해주면 6n에서 6n 플러스 1을 빼는 거라서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 아까 계속 말했지만 결국에 이게 수렴하게 되려면 차수가 알아서 똑같을 거고, 이제 값을 구하려면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된다고 했었죠. 최고차항 계수만 3이랑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리미트 AN, B는요 3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8을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4가 됩니다. 자, 28번. 28번은 이제 뭐 이것도 수열의 극한인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다 그렇듯이 사실 마지막 계산도 중요하지만 일단 bn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림을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그 점 다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자, an은 0,n이고요. bn이 이제 로그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an 플러스 1, n이다. 자, 이제 an 플러스 1은 당연히 0,n 플러스 1이겠고요.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넓이 sn을 구하면 이거 지금 사다리꼴이겠죠. 따라서 2분의 1. 자, 윗변은 이제 이거죠. 그래서 an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하고요. 아랫변은 이거 an 플러스 1. 높이는 1이겠죠. 이런 식으로 sn을 구할 수 있고, 이제 bn 플러스 1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의 제곱 플러스 1 루트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리미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다음에 2분의 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제 이게 2a 플러스 2분의 이제 3인 거를 찾으라는 거죠. 일단 등비수열의 극한이 됐어요. 등비수열의 극한은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일단 꼴을 봐야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아니면 다른 꼴인지 봐야 되는데, A가, 이거 좀 힌트인데, A가 양수라고만 했지 1보다 크다 작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겠지만, 또 A가 1보다 크지 않다면 그냥 상수분의 상수꼴이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이제 문제 발문에서도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힌트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랑 이제 1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자, A가 1보다 클 때면 좀 근사 같은 거 바로 해볼게요. 사실 뭐 루트에서 이제 1 같은 거는 이제 무시되죠. 그래서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2분의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역시나 2도 의미 없겠죠. 2도 뭐 사라지는 거고. 어차피 우리 최고차항 기수 비교할 거니까 비교해보면 a-1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2a 플러스 2분의 이제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약분되니까요. a 마이너스 1이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a는 4분의 7이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a가 0이랑 1 사이인 건데, 이제 a가 1보다 작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다 0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 0으로 이렇게. 따라서 남는 게 그냥 1이에요. 1분의 1이라서 1이 2a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a 플러스 2가 이제 3이겠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항상 어떤 케이스 결론이 나왔으면 그 제목이랑 그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 맞죠? 다 맞아야겠죠? 최소 2개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모든 A의 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4분의 7이랑 2분의 1을 더해주면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29번. 29번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N이 그 미지수라서 인수분해도 바로 안 되죠. 인수분해 바로 안 되면 뭐 근해 공식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두 근을 알아야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쓰면 2n 플러스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n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이의 정수가 이렇게 나와요. 2n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n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자,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대충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2n 점 얼마 얼마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루트 4n 제곱보다는 크죠. 자, 이게 2n이에요. 2n. 그리고 이거는 루트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이게 뭐냐면 루트 2n 플러스 1의 제곱이라 2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거죠. 따라서 2n 플러스 1보다는 크지 않아서 정리해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0. 얼마 얼마겠고요. 이 친구는 4n 점 얼마 얼마라서 정수 x는 0부터 4n까지 라서 an은 4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물론 n이 좀 작을 때, 뭐 n이 1일 때 이제 이때까지는 다 검증은 안 해봤는데 적당히 n이 크다고 한다면 이 점점점이 이제 1보다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1일 때도 충분히 성립하겠네요. 이미 그 이거보다 작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예, 증명은 다 끝났고요. 아무튼 AN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극한 계산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pn이 q다 이렇게 찾는 건데 뭐 근사를 바로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친구를 정리하는 방법은 4로 묶어내서 n제곱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거는 n 플러스 8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서 뭐 상수항 정도 약간 추가하는 거는 이제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n 루트 풀어지니까 2 곱하기 8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pn 꼴이라서 이 친구가 q가 되려면 이제 p는 2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사라지니까요. q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100pq를 물어봤는데 100pq pq가 2분의 1이라서요. 100pq는 50이에요. 답은 50. 자, 30번. 30번 이제 역시나 등비급수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x가 미지수인 거. 사실 이제 평가원 기출에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는 아닌데 좀 범위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좀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등비수열 극한이다 보니까 아까 그 27번 뭐 거기서도 28번에서도 그랬듯이 이 밑이 1보다 작냐 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이제 원래 나누고 시작하지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x가 될 거고요. 절대값 x가 1이면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x가 1인 거랑 이제 x가 마이너스 1인 거 나눠지는데 x 1 대입하면은 이제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에도 0이에요. 왜냐면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거는 플러스 1로 바뀌니까요. 0.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x n제곱 꼴은 다 0으로 가버리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그림을 어차피 그려야 돼요. 왜냐면 그 그래프랑 만나지 않도록 이런 거니까 이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이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좀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건 이거 기함수죠. 기함수. 원점 대칭성. 항상 대칭성을 알면은 막 다 그릴 필요 없으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게 문제인 건데 항상 이렇게 좀 K가 자연수인 상황에서는 좀 K에다가 일일이 좀 넣어보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K 1도 대입해보고 뭐 2도 대입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K에 1을 대입을 해보면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는 gx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fx로 나와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건데 문제는 k가 이제 2부터는 이게 2부터 4까지 범위에서는 gx라는 게 3f 3분의 x로 나와요. 좀 그려봅시다. 일단 0부터 2까지는 그냥 fx를 그리면 돼요.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1에서는 0. 그 다음에 다시 x가 1보다 클 때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죠? 그래서 x 이런 식으로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사실 이 친구를 이제 바로 그리기 힘들면 역시나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3f 3분의 x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x 자리에 지금 3분의 x를 대입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x 자리에 이제 3분의 x가 대입되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3분의 x가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니까 뭐 바로 합시다. 이거는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래는 3분의 x가 되는데
3도 앞에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x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크게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뀌는 느낌? 왜냐면 또 앞에 3을 곱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역시나 뭐 바로 그려줄 수 있지 않나요? 2부터 3 사이니까 2부터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래요. 따라서 2가 이렇게 마이너스 x로, 이때가 3이겠죠? 3일 땐 0인데 또다시 3보다 클 때는 또 x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 기함수라 했으니까 아까 뭐 왼쪽도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모양을 좀 반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는 양쪽에 구멍이 뚫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계속 여기는 이렇게 오른쪽만 색칠된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래서 문제 발문을 보면은 이제 y는 t랑 만나지 않는 걸 찾는 거라서, 만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여기죠, 여기. 이렇게 t가 1일 때. 그 다음에 약간 정수점에서 경계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 좀 불연속인 점에서를 봐야 되는데, 2에서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2에서는 만나요. 그래서 2는 안 되고 3에서는 또 안 만나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주기가 k가 1씩 커질 때마다 이 그 두 칸 0부터 2, 2부터 4 이렇게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주기가 2예요, 2. 그래서 한 주기일 때마다 하나씩만 이렇게 안 만나는 게 생긴다 라고 해주면, 원래 한 3개 정도는 구해야 확실하게 그 추론할 수 있는데, 뭐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이미 주기가 2라는 거 찾았으니까 홀수일 때 안 만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홀수일 때 1, 3, 5, 7, 9의 합이고요. 홀수의 합은 1부터 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5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고3 3월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 강의였고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서 기하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23번은 타원 문제죠. 타원에 그냥 정의 활용하는 문제고, 뭐 장축 길이 물어봤으니까 16은 4의 제곱이고 a가 4라서 장축의 길이는 2a 8이 되겠죠. 24번 역시나 포물선 문제인데 포물선 정의 물어봤기 때문에 이 친구 좀 정리를 해주면 4 곱하기 2의 y제곱 이렇게 y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초점이 이제 0,2가 되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둘 사이 거리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이제 4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5번 타원에 이제 이거는 쌍곡선의 점근선을 물어봐서 역시나 쌍곡선 정의 뭐 한 개씩 딱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의 제곱이니까요 3의 제곱이다. 추측이 4기 때문에 a가 2거든요. 그럼 b도 루트 5로 나오는 것 같고, 점근선을 만드는 방법은 a분의 bx죠. 그래서 2분의 루트 5x가 l이다. 근데 f 초점 물어봤죠. 3,0까지의 거리 d는 2분의, 좀 정리하는 게 좋긴 해요. 이거는 루트 5x 마이너스 2y는 0으로 바뀌어서 3루트 5를 3으로 나누는 거라 답은 루트 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4번부터는 슬슬 그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포물선 정의를 이용을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꼭 포물선 정의 안 써도 무방하고 포물선만 잘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평행이동을 한 형태예요. 좀 잘 그려야 돼가지고 이거는 y-2의 제곱 마사로 맞춰주고요. 자, 마사는 다시 넘어가면 4x 플러스 8로 바뀌죠. 4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와서요. 제 친구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2고요. 초점이 이제 한 칸, 4 곱하기 1이니까요. 여기가 초점,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두 칸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포물선이 만들어지고요. 딱 문제가 그 초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데 여기가 지금 한 칸이라서 여기가 지금 2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랄까요? 좀 바로 그 점이랑 포물선 교점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4라서 모든 좌표의 합은 2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쌍곡선을 구하는 건데요. 쌍곡선 정의를 이용하는 거겠죠. 뭐 그림도 있고 하니까. 자, 일단 뭐 되게 복잡하게 막 많은데 일단 같은 정의를 쓰는 것끼리 좀 묶어주면 쌍곡선 위의 점이랑 이렇게 양 두 초점까지 이어지는 이 같은 색깔끼리 정의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거를 좀 뭐 잡아요, 문자로. 미지수로. 뭐 이걸 x라고 하면 pf 프라임 빨간색이죠. 이게 x. x면 qf 프라임은 이제 x-5가 되는 거잖아요. x-5. 근데 이제 우리 쌍곡선 정의상 지금 추측의 길이가 4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마 4루트 3. 여기는 더 커 보이니까 x-마 5에다가 이제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이군요. 예, 그러면 이게 추측 길이가 4예요. 4. 2의 제곱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4. 여기는 4가 더 크니까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죠. 다 나온 거죠. PF가 x 플러스 4고요. QF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이걸 풀어주면 3x 플러스 12는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는 뭐 이상하죠? 여기가 x마 4군요. 예. 더 작으니까요. x마 4가 이렇게 나오니까 3x 마이너스 12 풀어주면 x가 10이 나와요. x를 구했다는 거는 모든 선분의 길이를 다 구했다는 거고 pf는 x마 4니까 6이고요. qf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겠죠. 9. 그래서 6이랑 9를 더하면 15가 됩니다. 28번. 역시 이것도 타원의 정의를 쓰는 거겠죠. 그림 있다 보니까. 자, 교점을 주는데 당연히 교점이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C1은 초점이 이거 두 개고요. 다 이렇게 이어줘야 돼요. 이거 두 개 합이 정추의 길이 6. 두 길이 합이 6이겠죠. 두 번째 C2는 초점이 이거랑 A랑 F 프라임 초점이에요. 따라서 A랑 F 프라임 이렇게 이어줘야 되고 역시나 이 두 개 합도 9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공통이니까 결국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AFP가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이게 이제 8분의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8분의 3이란 걸 쓰면은 이제 길이를 세팅할 수 있는데, 자, 역시 아까 같다고 놨던 길이 있었죠? 이 친구를 K라고 합시다. K. 그럼 여기는 6-K가 돼요. 그냥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수원해봐 내려주면 여기 절반은 코사인을 쓴 거잖아요. 8분의 3K가 되고요. 그 말은 이제 AF는 2배니까 4분의 3K. 근데 F가 지금 C인데 사실 C를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C로 바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약간 각을 옮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여기 길이죠. 여기 좌표.
A란 좌표라서 모든 길이를 그 K로 표현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봐봅시다. 지금 여기가 3이니까 여기 A 좌표가 지금 3이잖아요. 여기 아까 구했던 AF에서 3에서 이걸 빼면 여기는 3-4분의 3K일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C가 3-4분의 3K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C를 쓰지 않아도 되죠. 코사인 각이 나와 있으니까 뭐 코사인 법칙 활용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길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이걸로 큰 걸로 해도 되고 뭐 작은 걸로 가도 되고 뭐 큰 걸로 가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P 뭐 F 프라임 A가 되는 건데, 자, AF 프라임의 길이는 아까 그 이 C에다가 3을 더하는 거예요. 6-4분의 3K가 되고요. 여기는 K고 여기가 6-K인데 여기 각이 세타일 거니까 여기가 세타.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 있겠죠. 특수각이 아니라서 보조선 그려서 푸는 것보다 그냥 코사인 법칙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K의 제곱 6-4분의 3K의 제곱 마이너스 6-K 2 곱하기 K 곱하기 6-4분의 3K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K의 제곱 16분의 9K 제곱 마이너스, 이게 6 곱하기 4분의 3은 2분의 9인데 2배가 되니까 9K 플러스 36. 분모는 이제 12K 마이너스 2분의 3K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8분의 3이다. 근데 뭐 K제곱 K제곱 사라지고요. 다음에 36 사라지고 남는 게 이제 3이랑 곱하면 36K랑 마이너스 2분의 9K 제곱, 이거랑 8을 곱하면 2분의 9K 제곱, 3K에다 8을 곱하는 거니까 24K겠죠. 정리하면 9K 제곱은 마이너스 12K. 따라서 3K로 나누면 K는 0이 아니니까요. 3K 마 3이 4가 0이라서 K가 이제 3분의 4가 되겠죠. 물어보는 게 PFA의 둘레 길이라서요. 이거의 둘레 길이 이거죠, 이거. 이거의 둘레 길이는 아까 기억했듯이 KK 여기는 4분의 3K라서 물어보는 거는 2K에다가 4분의 3K를 더한 4분의 11K인가요? 근데 아까 K가 3분의 4였으니까 이거는 3분의 11. 답은 4번입니다. 29번. 포물선 문제인데, 포물선 정의를 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좀 어려워요. 타원 삼각선에 비해서. 봐봅시다. 일단 초점이 P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수원 같은 데서 많이 했던 거긴 한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고 선분의 길이를 알면은 그 이제 선분의 길이를 이제 약간 벡터 마냥 x 성분, y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쳤어요, 문제에서. 여기가 3인 건데, 당연히 포물선이 점이니까 중선까지 거리랑 그 다음에 초점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를 뭐 안 쓸 수 없겠죠. 이게 3 이렇게. 자,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를,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따라서 3대 4대 5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는 5분의 3, 3에다가 5분의 3배 한 거죠. 5분의 9. 여기 길이는 5분의 12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길이 3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는 3 플러스 5분의 12, 즉 5분의 뭐 27인가요? 자, 그럼 또 쪼갤 수 있죠? 이렇게 또 쪼갤 수 있죠. 왜냐하면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또 5대 4대 3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여기가 12네요. 여기가 9죠. 여기는 24가 되겠고요. 자, 또 여기 그 세로는 5분의 4를 곱하는 거예요. 25분의 96. 여기는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5분의 72.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다 길이로 표현하는지 알겠죠? 지금 길이가 3, 5분의 9, 5분의 72. 이 세 개를 더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게 2p다.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 그 p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p는 5분의 15 플러스 81이라서 5분의 96인가요? p는 이제 5분의 48이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 25p를 물어봤으니까 25p는 죄송해요. 25분의 72군요. 25분의 72. 계산만 좀 다시 해볼게요. P 25P 물어봤으니까 P 구하면 25P 나오겠죠? 25분의로 가야겠네요. 75 플러스 45 플러스 72라서 자, 25P는 25 넘기고 2를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2분의 이거 합 120에다가 72를 더하는 거라서 2분의 192고요. 2로 나누면 96이겠죠. 이렇게. 자, 30번. 30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타원이랑 쌍곡선을 같이 준 건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금 초점이 C랑 맞씨인데 그 초점에서 그대로 이렇게 X좌표를 올린 즉 X는 C랑 X는 마이너스 C가 타원이랑 다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A, B를 초점으로 하고 F를 지나는 쌍곡선을 잡아요. 자, 해봅시다. 일단 C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 C인데 문제에서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일 거 아니에요. 그만 여기는 30도라는 거고 이게 직각이니까요. 여기는 루트 3분의 2C. 여기 BF는 루트 3분의 4C가 되겠죠. 따라서 A란 좌표는 C, 루트 3분의 2C라서 이 그 쌍곡선의 방정식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엔 쌍곡선이랑 이 교점들을 보는 거니까 이제 방정식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이제 a제곱분의 x제곱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안 했는데 y축 방향으로 루트 3분의 2c만큼 평행이동을 하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1이다. 당연히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제 c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f를 아까 지난다고 했어요. 따라서 c, 0을 지난다라는 거 알면은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a제곱분의 c제곱 그 다음에 b제곱분의 이제 3분의 4c제곱 이 1이다를 풀면은 자 c제곱 대신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b제곱분의 a제곱은 1이 되는데요. 뭐 보다시피 a제곱분의 b제곱을 뭐 x라고 잡아주면 1은 사라질 거고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x분의 1 꼴이니까요. 뭐 이런 거 2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죠. 3x를 곱할게요. 3 라지 x를.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x가 뭐 이겠죠. 제곱분의 제곱인데 양수겠죠. 그래서 a분의 b는 루트 2더라. 따라서 b는 루트 2a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표현 안 하고 2a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잡았습니다. 여기 자리가 이제 그 2a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뭘 말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삼각형 BQR을 잡는데요. 이제 BQR은 지금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 BP라는 선분이 그 다시 쌍곡선이랑 만나는 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이 직선이랑 쌍곡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쌍곡선의 방정식을 잡았으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점을 찾아가지고 쌍곡선에 대입을 하는 식으로 가도 돼요. 쌍곡선이랑 직선의 교점을 찾긴 좀 힘드니까 자, 해봅시다. 나 조건을 보면 장축의 길이, 지금 장축의 길이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겠죠. 초점까지 두 거리예요. 그래서 3분의 루트 3분의 6c 라서 2루트 3c고요. 이거 둘레 길이 차가 3이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삼각형, 여기 작은 거 있죠? 파란색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더 작죠? 그래서 이거는 2루트 3c 마이너스 3이다. 당연히 이 파란색 정한 삼각형일 테니까 한 변의 길이는, 즉 파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2루트 3c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보면 자,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Q의 좌표를 구할 생각이에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C 콤마 루트 3분의 2C인 건데요. 여기 지금 길이가 3분의 2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는 3C, 여기 길이는 3분의 루트 3C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 길이는 이제 C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죠. 따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3에다가 이거 뺀 거, 그러면 3분의 루트 3C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점이 여기 쌍곡선 위에 있더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이제 A 제곱분의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C 플러스 1의 이제 제곱이죠. 다음에 2A 제곱은 1인데 이제 우리 A도 그 C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까 B제곱이 2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은 사실 3분의 1C 제곱이거든요. 바로바로 고칩시다. 3분의 1C 제곱 3분의 2C 제곱 이렇게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따로 뺄게요. 이제 이 친구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계산을 해주면 4C 제곱분의 9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죠. 2C 제곱분의 3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라서 3분의 1C 제곱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C 플러스 4분의 1이죠. 이게 1이다. 양변에 4C 제곱 더 곱해주면 마이너스 6C 제곱 이게 이제 4C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C 제곱이 없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2차식이에요. 2차식 좀 정리를 해보면 9 마이너스 2C 제곱 2루트 3C 마이너스 2분의 3이 4C고요. 우변으로 다 정리를 하면은 6C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C 그 다음에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5인가요? 이렇게 2로 곱하면 이제 12C 제곱 4루트 3C 마이너스 15인데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5 플러스 3으로 됩니다. c는 양수니까 2 루트 3분의 5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 c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AF 물어봤잖아요. AF. 네, AF의 길이는 이제 여기 즉 루트 3분의 2c라서요. 60 곱하기 루트 3분의 2c는 루트 3분의 60에다가 120에다가 c 2루트 3분의 이제 5를 곱하는 거라서 6 나누면 20 해서 이제 100이 되겠죠. 답은 100입니다. 이렇게